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대표팀 감독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리핑을 했죠. 오랜만에. 국내 감독은 4명, 해외 감독은 7명, 총 11명의 후보군을 두고 지금 우리가 추리는 과정에 있다. 지난 3월에는 20여 명의 후보군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추천을 받은 후보들도 있어서 12명을 더해서 총 32명의 후보자에 대한 논의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지도자들이 모두 포함된 명단이었는데 3시간 동안 회의를 한 결과 32명의 후보자 가운데 11명을 출연했습니다. 국내 감독 4명과 국외 감독 7명, 특히나 외국인 감독 먼저 7명에 대한 면담을 곧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감독은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지도자의 면담은 지금 빠르게 감독이 선임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비대면으로 빠르게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지도자들의 경기 영상도 받아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중순까지는 감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11명의 감독들을 추려도 이 11명의 감독에 대한 이제 프로필을 보고 감독에 대한 이제 전술적인 것도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달 안에 11명의 감독에 대한 그 인터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 감독들은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일단은 진행을 한다. 그리고 그 각 감독들에 대한 전술이 어떤가 이런 걸 좀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인터뷰는 이겁니다. 구체적인 대표팀 감독을 뽑는 철학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8가지 내용을 요구하는 것에 더해서 감독이 가지고 있는 철학, 한국적인 분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한다. 근데 이 8가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전술적인 역량이 좋은 감독, 취약한 포지션을 해결할 수 있는 감독, 지도자로서 성과가 있는 감독, 풍부한 대회 경험이 있는 감독, 소통 능력, 리더십, 코치진을 꾸릴 수 있는 능력, 성적을 낼 능력, 이게 8가지 능력이래요. 감독의 철학과는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감독이 리더십이 좋아야 되고 소통 능력이 좋아야 되고 성적을 낼 수 있어야 되고 전술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8가지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당연한 내용.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이제 당연한 얘기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데 그거에 맞는 감독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이거를 말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뜬금없이 한국적인 분위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이게 철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적인 분위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 이 한국적인 분위기는 그 클린스만 감독 때 클린스만 감독이 나는 국내에 남아있지 않고 국외에서 그냥 업무를 볼 거다 컴퓨터로 내가 이제 이런 업무 방식이 한국 문화에는 맞지 않지만 이해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 이제 우리 정서와는 정말 동떨어진 거니까 이런 감독을 안 뽑겠다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사실은 뭐 감독의 철학과는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약간은 우려가 되는 게 뭔가 기술적인 철학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 내용도 똑같아요. 어떤 축구를 하겠다는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느냐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우리 대한축구협회의 기술 철학을 감독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적합한 감독을 선임할 거다. 되게 이제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뭐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감독 이름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특히나 외국인 감독도 르나르, 반포론코스트, 코쿠, 귀네슈, 등등등등 외국인 감독 이름도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 감독에 대한 이 철학 자체가 다 달라요. 이 감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르나르 감독은 라인을 정말 높여서 조금 높은 위치에서 수비 블럭을 만든 다음에 끊은 다음에 올라가는 스타일. 그거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여준 거고 모로코에서도 그런 축구를 했거든요. 반면에 코쿠라던가 아니면 귀네슈라던가 이런 감독들은 조금 더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감독들이었고 아니면 이제 브루스 감독. 브루스 같은 감독은 정말 수비적으로 내려앉았다가 약간 단순하지만 역습 축구를 좀 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대한축구협회 그 전력강화위원회의 장이 전력강화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대표팀이 어떤 축구를 하고 있는지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그 기구의 장이 어떤 철학인지를 말을 못하고 단순하게 그냥 8가지 내용 리더십 좋아야 되고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약간은 불안한 거죠. 지금 이 후보에 있는 11명 자체가 우리가 벤투 감독 때처럼 조금 만들어가는 축구를 할 건지
아니면 클린스만 감독 때처럼 약간은 뭐 간격이 벌어지지만 앞으로 계속 붙여주는 축구를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을 텐데 그런 스타일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이 감독, 이 감독 이렇게 그냥 장바구니 리스트에만 담아놓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번 그 브리핑에서 지난번도 마찬가지고 가장 안 좋은 건 제대로 된 철학을 우리 축구협회가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참 비교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벤투 감독 선임할 때 특히나 벤투 감독 선임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걸 느꼈어요. 확실하게 벤투 감독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는 우리 대표팀 자체가 이런 축구를 할 겁니다. 김판곤 위원장이 당시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강팀을 만나도 우리가 준비한 패턴을 뻥뻥 차는 게 아니라 중앙부터 만들어가는 축구를 우리가 볼 소유권이 있을 때 해나가고 싶다.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조금 더 상대를 밀어붙여보고 싶고 수비로 돌아올 때도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 과정을 빠르게 가져가고 싶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감독들을 추리고 하다가 벤투 감독을 선임했다. 이런 결과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가고 싶은 철학은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클린스만 선임할 때도 클린스만 선임할 때 전력강화위원회의 장이었던 밀러 위원장이 사실은 거의 뭐 바지 사장처럼 아무런 역할도 없던 사람이니까 밀러 위원장을 통해서 선임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철학이 뭐냐, 벤투 감독의 그 철학을 이어가는 감독인 거냐 했을 때 말을 잘 못했어요. 이번처럼 한국적인 뭐 스타일, 강남 스타일 이랬었죠. 밀러 위원장이. 사실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이거도 정혜성 위원장이 한국적인 분위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 비슷하잖아요. 이게 명확한 그 축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두루뭉술한 한국적인 스타일에 맞냐 안 맞냐, 한국적인 스타일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 감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없이 선임을 했을 때 벤투 감독과 클린스만 감독의 차이가 정말 크구나, 뭐 누가 잘했다 뭐 이런 것보다 벤투 감독은 좋든 싫든 이런 축구를 하는구나, 반면에 클린스만 감독은 도대체 무슨 축구를 하는 거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정확한 철학을 좀 설정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이번에 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기분 나쁜 지점은 바로 여기죠. 국내 후보 4명 중에서는 현역 K리그 감독이나 연령별 대표팀 감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정혜성 위원장이. 이 뜻은 K리그 감독을 데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연령별 대표팀에 있는 뭐 황선홍 감독이나 이런 감독도 데려올 수 있고, 뭐라고 또 질문이 들어갔냐면 개막 직전에는 K리그 현직 감독 선임에 큰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보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괜찮다는 표현보다는 대표팀이라는 자리는 한국 축구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되게 명예로운 자리다. 그래서 시즌 중에 감독이 팀에서 나오게 되면 어려운 점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어떤 감독이 될진 모르지만 K리그 감독을 데려온다면 우선적으로 소속팀과 소통할 거다. 그런 예의를 내가 지키겠다. 이 말은 뭐 즉슨 K리그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올 때 명예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오는데 정당성이 생긴다. 사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황선홍 감독에 대한 얘기는 황선홍 감독이 정식 감독으로 거론되는 건 전혀 사실 무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선홍 감독도 나는 이제 다음 감독의 그런 운을 빌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나오는 얘기만 보면 뭐 황선홍 감독이든 뭐 국내 감독이 어떤 감독을 후보로 이제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K리그 감독을 데려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국가대표팀을 위한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팀 감독이 되는 건 명예로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일단 뭐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K리그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축구협회가 제안은 해볼 수 있죠. 제안을 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당연히 국가대표팀 자리가 비어 있으면 클럽을 맡고 있는 감독들이라고 할지라도 제안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과 우리가 다른 지점은 뭐냐면 제안을 했을 때 감독이 좋다 싫다, 이 이제 감독의 결정에 의해서 대표팀 감독으로 취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절을 하고 클럽 감독으로 그냥 있거나, 그게 아니라 한국 축구의 약간 분위기 자체는 축구협회에서 K리그 감독, 대표팀 감독으로 와라, 제안이 아니라 약간은 강요스러운 면이 있어요. 우리 축구 문화를 보면.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최강희 감독이라던가 뭐 신태용 감독이라던가 뭐 홍명보 감독이라던가 이런 감독들이 억지로 막 자리에 앉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혜성 위원장이 되게 자신감 있게 K리그 현직 감독 선임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건 우리 축구협회가 K리그 감독을 선택했을 때 그 감독이 나는 국가대표팀을 맡는 것도 좋지만 우리 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기 싫다. 이렇게 과연 거절할 수 있는 환경인가가 궁금한 거죠. 근데 아마도 그런 환경이 아닐 거고 그렇다면 K리그 팀들에게는 선택권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표팀이 그냥 찍으면 와야 된다. 이런 정도의 구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축구 문화가 바뀌어서 대표팀에서 클럽 감독에게 감독을 해주세요.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아무런 그런 이제 외부적인 그런 압력 없이 거절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저는 K리그 감독에게 제안을 하는 건 엄청 막 나쁘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K리그 구단들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리고 K리그 감독들이 거부하기에는 어쨌든 우리 한국 축구 문화가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닌 만큼 K리그 감독에게 강요를 하는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우리 대표팀에게 얻어갈 수 있는 점도 아직까지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 감독이 왔을 때 우리가 해외와의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뭐 벤투 감독 때도 벤투 감독을 통해서 황의조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이적을 했잖아요. 박지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벤투 감독이라는 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유럽 구단에서 한국 선수를 영입하고 싶을 때 벤투 감독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 선수 어떠냐? 그럼 벤투 감독이 당연히 뭐 나쁘게 말할 것도 아니고 좋게 말해주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간다. 이런 네트워크 자체도 어쨌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게 부족하니까. 그리고 벤투 감독이 있을 때는 해외의 그런 트렌드에 맞는 훈련법을 가지고 오니까 K리그 선수들이 유럽에 있는 훈련법을 가져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훈련법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죠. 그런 것 등등 해외 감독에 대한 우리가 선임을 하게 된다면 가져갈 수 있는 이점도 많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K리그 감독을 우리 축구협회가 이렇게까지 많은 축구 팬들의 비판을 받아가면서 선임에 대한 아직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국내 감독이 될지 국외 감독이 될지 어떤 감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핵심은 우리 그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을 선임할 때 제대로 된 방향 그리고 선임을 했을 때 이 감독은 이런 축구를 하고 우리는 이런 축구를 하기 때문에 스타일이 맞아서 우리가 이런 축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이 감독이 최선이었다 라고 설명할 정도의 근거는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뭐 지난번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처럼 클린스만 감독이 동기부여를 잘하는 감독이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뭐 피파에서 3년 동안 이제 뭐 열심히 했다. 피파에서 뭐 전력 그룹 위원회에서 공부를 했다. 뭐 이런 이제 어설픈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한 이런 축구를 할 겁니다. 그런 철학을 가져오는 걸 우리는 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려가 되는 건 벌써 4월 초반이잖아요. 우리가 5월 초, 5월 중순에 감독을 선임하려면 11명의 감독을 전술적으로 분석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감독들을 만나서 협상을 좀 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감독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시간도 얘기를 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감독에 대한 이제 파악을 하는데 근데 한 달 만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런 촉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독을 선임을 일단은 뭐 정혜성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잘 했으면 좋겠고 오늘 브리핑처럼 두루뭉술한 한국적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감독 그런 감독을 원한다. 이렇게 그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 동기부여형 감독이다.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철학이 없다는 거를 다른 말로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렇게 철학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